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통계량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기초 통계량의 정의, 종류, 분류, 설명 등을 중심으로 요약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초 통계량의 정의입니다. 기초 통계량은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의 집합의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해서 정리를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량은 크게 이제 중심성 경향이라든지 변동성, 그다음에 분포 등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량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요약, 그 다음에 비교 및 판단,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동성 이해, 그 다음에 극단값 식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요약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간단한 수치로 요약하여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비교 판단은 데이터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유사한지를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은 당연히 통계량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경영, 경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내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변동성 이해는 분산, 표준 편차 같은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그 변화하는 크기인 변동성, 즉 정량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극단값 식별 같은 부분은 이제 중앙값이나 4번 이수 등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극단값, 즉 아웃라이어들을 식별할 수 있음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왜곡되는 해석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통계량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항목별로 정리를 하는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중심 경향성 측도 부분인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들이 있습니다. 평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관측값의 합을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면서 비교 및 예측에 유용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극단값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중앙값은 이제 데이터의 중간값이 되는 것이고요. 극단값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이제 비대칭 분포에서 데이터의 중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빈값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가장 빈번한 값 또는 그 범주를 나타내며 특히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최빈값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퍼짐 정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변동성 측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결국 범위, 분산, 표준 편차들이 있습니다. 범위는 결국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극단값에 민감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적으로 변동성을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움직이는 분포의 폭을 표현해 주는데 유용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은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 평균 주변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변동성을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분산의 제곱근으로서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분산과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원래 데이터 단위로 변동성을 나타내서 해석이 용이하게 하며 데이터의 신뢰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나온 분류는 이제 비대칭성과 첨도, 분위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대칭성과 첨도는 이제 외도와 첨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외도는 이제 데이터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데이터의 분포의 좌우 치우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수, 음수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치우침 정도를
보정을 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좌우 치우친 정도를 어떤 특정의 위치로 바꿔서 하는 그러한 데이터의 변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유용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더는 데이터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분포가 상당히 뾰족하게 되느냐 납작하게 되느냐라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어떤 극단값 분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분위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백분위수와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을 100개로 나눈 지점으로서 뭐 나타내는 것들의 기초 통계량이 바로 백분위수가 되는데, 백분위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분위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의 분포와 개별 관측값의 상대적 위치죠.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분위수는 결국에는 앞에 100분위수에서 결국엔 1, 4분위수 Q1, 2, 4분위수 Q2, 3, 4분위수로 나누는 부분이 되는데 결국 25%, 50%, 75%에 대한 75분위수에 해당되는 값들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포의 그 어떤 특정 구간값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중앙값이라든지 극단값에 민감하지 않은 변동성 분석에 유용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분위수 범위는 Q1이죠. 이제 1, 4분위수와 Q3, 3, 4분위수의 차이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이제 중간 50%의 범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중앙 집중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극단값에 덜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변동성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나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경향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 2번 최빈값, 3번 기하평균, 4번 표준편차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실제로 중앙값이나 최빈값이나 기하평균 같은 평균은 모두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기초 통계량이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 경향성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모여있는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준편차는 앞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기초 통계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표준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중심 경향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부류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인데요. 데이터의 분포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첨도, 2번 외도, 3번 분산, 4번 최빈값. 자, 정답은 2번 외도입니다. 실제로 외도는 데이터의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기초 통계량이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분포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지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외도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 값이 아닌 것은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균, 2번 최빈값, 3번 이상값, 4번 분산.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실제로 평균이나 최빈값, 분산은 기술 통계량이나 이상값은 데이터에서 다른 값들과 현저하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데이터의 특이값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기술 통계량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의 점수가 각각 60점, 70점, 80점일 때 표본 분산을 구하여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분산을 구할 줄 아느냐, 그 중에서도 이제 표본 분산을 구할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보기는 1번은 66.7, 2번은 70, 3번은 100, 4번은 200인데요. 이거는 산식을 같이 보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산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고요. 이 식은 결국엔 표본 분산은 결국에는 전체 모분산하고 달리 결국 전체 본수액을
n이라고 했을 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로 나누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게 되고요. 평균에 대해서 표본 분산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표본 분산을 구했을 때 값이 100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표본 평균값과 표본 분산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 10의 표본 평균값과 표본 분산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고 먼저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균 6, 분산 8, 2번 평균 6, 분산 10, 3번 평균 5, 분산 8, 4번 평균 6, 분산 7이죠. 결국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다 더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더한 값을 결국 5로 나눈 값이 될 것이고, 이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구하는 것은, 자,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은, 표본 평균은 일반적으로 원래 모평균 구하는 거랑 동일하게 전체 분수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본 분산은 실제로 이 형태가 아니죠. n-1이 들어가고 xi의 마이너스의 x바의 평균의 전체의 제곱 뺀 값이 결국엔 표본에 대한 분산이 된다. 요 식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에서 쓴 식처럼 결국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의 값이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1의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n-1이니까 전체 표본 원수가 5개였으니까 5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눠진 값으로 결국엔 평균하고 뺀 차의 제곱으로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전체 분수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누게 되는 값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표본의 분산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의 표본 평균은 6이고 표본 분산은 10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분위수는 3분위수에서 1분위수를 뺀 것이다. 2번 외도는 분포의 기울어진 정도를 설명한 통계량이다. 3번 첨더값이 3에 가까우면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 4번 변동계수는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자 할 때 쓰인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4분위수는 데이터의 크기별로 정렬을 했었을 때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를 결국 100분위수 기준으로 보면 25% 분위수, 25분위수, 50분위수, 그러니까 50% 위치, 그 다음에 75% 위치에 해당되는 그 값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3분위수에서 1분위수를 뺀 거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IQR이라는 부분이고 데이터의 중간 50%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4분위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초 통계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기초 통계량의 개념이라든지 간단한 계산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의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 요약을 드렸던 것처럼 기초 통계량의 종류라든지 각각의 개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산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전체적인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